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이 백신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특성상 영하 70도로 수송하고 보관해야 하다 보니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화이자 측의 설명을 취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화이자 백신은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화이자와 대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탈리아와 호주도 내년 초 접종할 일부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공동구매 네트워크인 코백스 퍼실리티와 화이자 양쪽에서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미국은 급해졌습니다. 최대 6억 회분의 백신을 짧은 기간에 그것도 영하 70도를 유지하며 운송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위한 콜드체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기존 독감 백신과 달리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바이러스의 핵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몸 안에 안정화된 상태로 주입하려면 핵산을 감싸는 지질막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과정에서 영하 70도를 반드시 유지시켜야 합니다. 운송을 하고 나서 맞을 때는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맞추거든요. 냉장에서 하는 거는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만든 거죠. 미국 미시간주에서 생산된 백신들은 드라이아이스와 함께 특수 컨테이너에 실리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운반 업체에서는 70도 상태로 10일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놓은 상태인 거거든요. 백신이 실린 특수 컨테이너는 트럭과 항공기 편으로 하루나 이틀이면 미국 전역으로, 사흘 정도면 세계 각국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냉동 상태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경우 약효의 손실 없이 일선 의료기관에 배분하고 접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외에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의 백신들도 속도를 내고 있어 임상실험이 성공한다면 내년 3월 안에 여러 종류의 백신들이 추가로 출시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다 보니 정부는 이대로라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해서 30분 신속 진단 시약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국방부 안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 앞입니다. 줄지어선 차량 안에 탄 사람들이 순서대로 창문을 내려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간부 6명이 추가 확진되자 합동참모본부가 선제적으로 검사에 나선 겁니다. 확진자 중 1명이 지난 일요일 용산 국군중앙교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같은 교회를 방문했거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직원들은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왔던 인원들 중에서 일부에 감사하신 분도 있었고 교회 참가하신 분도 있었고 그런 거죠. 이처럼 직장과 병원 등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면서 확진자는 146명으로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99.7명, 한 달 전보다 37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도 36명으로 늘면서 수도권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근접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언제든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기준도 2, 3주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 감염이 계속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원 항체 신속 진단 시약 2개 제품을 정식 허가했습니다. 6시간이 걸리는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법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항원 진단 시약의 경우 30분 내에, 항체 진단 시약은 15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항원 진단 시약은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하고 감염 여부는 임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가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였던 건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폭증하는 확진자로 유럽은 당장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를 맞았고 미국에서는 하루 2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병원 앞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은 차 안에서 연신 기침을 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몰리면서 진료가 지연되자 대기 중 호흡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보다 못한 병원 측은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산소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Non esiste che mio padre viene lo ricovero per altre patologie che deve essere curato. 하루 6만 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프랑스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500km나 떨어진 독일로 제트기까지 동원해 환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Pratiquement tous des patients qui ont entre 55 et 65 ans, voire un petit peu plus. Ce sont tous des patients qui sont Covid+ depuis plus de 7 à 10 jours. 유럽 지역 누적 확진자는 1,270만 명, 사망자도 30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의료진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They're also very tired and stressed out, and we have a lot of sickness due to either burnout or just that they're unwell themselves. 홍역 같은 선거를 치른 미국은 선거 직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누적 확진자는 1,02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텍사스주에서는 또다시 시신 보관을 위한 냉동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This is a very dangerous period. This is possibly the worst period of the entire epidemic.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소식엔 희망과 공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의 백신이 곧 생산된다 해도 내년까지 접종 가능한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0%가 채 안 됩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